예, 안녕하세요. 저는 에세이스트 사무총장 남혜정입니다. 예, 다들 바쁘신데 이렇게 108호 화평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먼저 서로 인사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성함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서 소개해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모두 같이 반갑습니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발행님께서 제일 반가우신가 봐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에세이스트 108호 화평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말씀을 하실 때는 2, 3분 내외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작가회의 배영숙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들 4월 1일 창간 행사에 이어 이렇게 또 우리는 화평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또 만났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여파로 다문학 행사에 이렇게 참여할 기회가 없었으나 올해는 발령인을 모시고 창작 산맥 그리고 에세이 문학, 한국 산문 행사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다른 단체 행사를 보면서 우리 에세이스트 20주년은 또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또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수상자들의 소감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또 문학을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그런 각오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다짐하게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정말 사람은 일단 만나고 부대끼고 또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라 자주 자극을 받아야 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김종환 발행님께서 지난주에 이어 목요일날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수문회관 501호에서 오후 2시에 목요일날. 그래서 오늘 세 분 선생님 만나서 같이 공부하고 또 연대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갔다가 이렇게 부랴부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 정말 서로 움츠리면서 만나지 못하고 살았는데 정말 느끼는 것은 일단 부대끼고 또 거기서 자극을 받고 뭔가를 일으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4월 1일 창간 행사를 마치고 화평회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오늘 원행 스님 참석 못 하셨고 정경문학상의 김낙효 우리 선생님 축하드리고요. 또 올해 작품상에는 고성희 선생님 일찍부터 제일 먼저 들어와 계시고 조비순 선생님 또 이렇게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신인상 대표로 문철 선생님도 예, 올해 작품상 수상자이지요. 그죠? 그렇고 또 신인상 대표로 김혜민 선생님 그날 참석하지 뭐 하셨는데 오늘 또 수상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호부터 100호까지 표지 제시를 해주신 우리 고암 선생님 아들 준영 씨가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준영 씨 제가 아들처럼 우리 집에도 몇 번이나 왔다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들어와서 이야기 좀 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오카제 선생님도 반갑고요. 김시현 선생님 그리고 이병영 선생님도 많이 반갑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조촐하지만은 또 알찬 화평회가 될 수 있도록 고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신인상 수상 소감입니다. 108호 신인상 수상자는 4분이신데요. 3분이 참석을 못하셨어요. 다들 사정이 있어서 강수님 선생님, 이연섭 선생님, 임명자 선생님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고요. 가지 않는 길을 쓰신 김혜민 선생님이 참석하셨는데요. 김혜민 선생님 신인상 수상 소감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세이스트 제108호 스페셜신인상 수상자 중에 한 명인 김혜민입니다. 살아오면서 제게 가장 소중하고 큰 행사 중에 하나인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해서 제가 아쉬움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멋진 스필가 선배님들과
합평회를 하게 되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필력이 많이 부족한데도 신인상에 추천하여 상을 주신 김종환 대표님과 에세이스트 조정은 편집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스필의 문학적 그 작품성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고 수년 전부터 그 평범한 자서전적 에세이를 써왔었어요. 이제 저도 이제 그 정년퇴직을 하고 뭔가 제 살아온 삶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작년에 김종환 대표님의 강연을 듣게 되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된 수필을 쓰면서 수필가로 등단하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실과 겸손, 이게 항상 제 머릿속에 맴돌고 있으며 그 진실과 겸손이 담겨있는 수필을 써야겠다고 항상 다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창간 행사 때 못 뵈서 좀 아쉬웠는데,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까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4월 1일 창간 행사 때 저희 정경문학상과 올해의 작품상 수상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오늘 그 김낙효 선생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정경문학상 수상하신 김낙효 선생님의 나야 문 열어로 수상을 하셨는데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4월 1일 날 행사, 하고, 오늘 또 이렇게 만나게 뵙게 되는데, 자주 만나면 좋긴 좋습니다. 그죠? 네. 저도 그 이후에 또 다른데, 요번 화요일 날도 행사가 있고, 저도 오늘 이제 수업, 낮에 하고, 그리고 저녁에 와서 이렇게 뵙게 되니까, 하여튼, 반갑습니다.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그날 시상식 때 얘기했듯이, 이제 좀 더 좋은 작품을, 정경문학상 수상자에 걸맞는 작품을 좀 많이 쓰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에세이스트가 지금도 좋은 문학지이지만 좀 더 한국 문단에서, 획을 긋는, 그리고, 많은 작가들이 함께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문학지가 되었으면 하는, 저도 거기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하고 같이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열심히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네. 네, 다음은 올해의 작품상을 수상하신 그 노인성을 보았나의 고성희 선생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에 안녕하세요. 사는 고성입니다. 저희 작품 노인성을 보았는가 한 그 노인성은 옛날부터 인간 수명을 관장하는 신격화된 별로 알려져서 왕조 시대부터 말하자면 세종임금님이나 정조임금님께서 그 노인성에 대한 제사를 극진히 하면서 나라의 안녕과 백성들이 무병장수를 빌어왔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성은 우리나라에서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별이 아니라 저 남반구에서 떠 있는 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남쪽 서귀포 앞바다에 수평선에서 약 4도 정도 높이니까 상당히 낮은 그 높이로 떠서 서너 시간 보이다가 져버리는 좀 희귀한 별입니다.
그 희귀성 때문에 아마 옛 선비들은 천문 사상에 젖어서 인간 수명을 관장하는 별, 노인성을 한 번만 봤으면 아프지도 않고 오래 살 수 있지 않은가, 그런 믿음이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종 비결을 쓴 이지암 선생은 한라산에 세 번이나 올라가서 봤다 하고, 단원 선생님은 그걸 신격화하여 장주 단신형이 그림으로 그렸다고도 합니다. 그런 노인성을 말로는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작년 2월 달에 서귀포에 사는 지인이 날씨가 좋으니까 노인성을 보러 오라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호기심이 들던 차에 그럼 한번 가서 보자. 도대체 그 노인성이라는 별이 어떤 별인가 해서 밤나들이 하면서 지냈던 그 이야기를 과거의 옛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날 경험했던 그 이야기들을 그냥 어설프게 썼던 작품인데, 그래도 심사하신 선생님이나 우리 회원님들께서 그걸 선정해 주어서 저는 마음속으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상을 주신 것은 앞으로 더 잘 쓰라는 하나의 채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노인성 보러 서귀포에 오십시오. 한번 노인성을 보면 100세 시대에 무병장수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만은 오늘날의 노인성은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 26일에 서귀포 그쪽 지역에서는 노인성 축제를 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의 인간이 무명장수에 대한 욕망과 더불어서 썼던 것인데, 결국 노인성을 본다는 것은 내 안이 노인성을 보는 일, 결국은 오늘이 나의 삶, 내 실존의 삶을 자각하는 일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글을 마쳤습니다. 어떻든 볼품없는 작품인데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되돌아갈 수 없는 길로 수상하신 문철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좀 본의 아니게 늦게 들어와가지고 그 회의를 지연시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상을 아주 받기 힘든 상이라던데 일천한 이 실력으로 이런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109호에 제가 작품을 하나 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밑에다가 2020년 에세이스트 등단하고 한 줄 밑에다가 2024년 올해의 작품상 수상 뭐 이렇게 하나 적었는데, 그 한 줄의 무게가 엄청나게 막 훌륭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 무슨 상 하나 더 있으면 하나 더 받아가 한 줄 더 밑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거는 제가 이 글은 암사동에 가면은 우리 선사유적 박물관이 있는데요. 거기는 6,000년 전 저희들 시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적이 쭉 있는데 그걸 쭉 보니까 그때 사람의 살은 것하고 지금 현대 사람이
사는 거하고 어떤 것이 정말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아무리 봐도 저는 그때 사람들의 삶이 지금 사람들의 삶보다는 훨씬 즐겁고 행복했겠다. 물론 병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희생당하는 사람은 지금보다 훨씬 많았겠지만은 우리가 매일매일 부닥치는 삶에서의 희노애락을 따지면은 훨씬 그때가 즐거웠겠다라는 생각에서 적은 글입니다. 저도 이제 회사 생활을 오래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고위직까지도 올라갔는데, 그때는 우리 가족이 나로 인해서 굉장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퇴직하고 와서 보니까, 이거는 출근할 때 한번 웃어주고, 퇴근할 때 한번 웃어주고, 그러고는 그 사이에 그분들은 행복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 역시 딱 나가면은 그때부터는 집 생각을 안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선사시대에 우리 선조들은 보면은 하루 종일 가족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살아가는 그것이. 그래서, 이게 내 삶이, 그렇게 행복한 삶이 아니었구나. 그것도 인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 인간이 행복해지려고 인류가 많이 노력했을 건데, 결론상 점점 갈등이 심해지고 경쟁이 심해지고 해서 행복하지 못한 쪽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된 인류가 참 앞으로도 되돌아가지 못할 것인데, 저 개인적으로도 또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은 젊은 시절에 청춘으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남는 시간에 가족들하고 아주 가족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가까운 사람들하고 가깝게 지내는 게 이게 행복이 아니겠느냐. 그때 사람들을 비추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도 사실은 따져보면 우리가 인간이 아는 사람이 몇 명 없는데 오늘 이 시간도 소중한 분들을 만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분 한 분을 다 가까운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가깝게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2분 정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여치와 사담을 쓰신 조기순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저한테 마이크가 안 오는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있었네요. 네, 어쨌든 지난 4월 1일 창사 기념식에 이제 제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SST의 이런 거대한 그런 행사를 보면서 여러 가지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런 상을 수상하게 됨으로써 다른 분의 작품을 조금 더 오히려 관심 갖게 보는 마음이 솔직히 생겼고요. 그 상을 이제 뭐 그런 회원님들과 그 심사위원님께서 보시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그것을 나름 좋게 평가를 해주셔서 상을 주신 거에서 정말 저는 이제 영광스럽고, 그 주제가 좀 어려운 거잖아요. 아무나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감히 입에 오르기 어려운 건데, 그냥 제가 조금 쉽게 해보자 하고 했던 것이 또 그러므로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은 정말 앞으로 그걸 받음으로써 좀 더 잘 써야 되겠구나, 조금 더 생각하고 깊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그 선생님들의 그런 면면의 모습을 다시 한번 또 글로 제가 더 이렇게 조명해보는 그런 시간이어서 네, 또 공부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게 안희 선생님이 주화면으로 또 바뀌어져 버렸네요. 네. 네. 그리고 다음 순서는 그 108호에 두 분의 추모 특집이 있었는데요. 정과암 선생님과 정은하 선생님 추모 특집이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정과암 선생님의 아드님이신 정준영 선생님이 오셨는데요.
정준영 선생님께 회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보환 선생 작가 아들 정준영입니다. 오늘 뵈니까 거의 제가 못 뵌 분들도 있고 얼굴을 알고 계신 분들 많은데 성함은 제가 다 들어봤고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이번에 4월 1일 행사 때 참여를 못했는데 다음에 꼭 참여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아버지의 그 추모 특집을 이번 108호에서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김종환 선생님, 이도영 국장님, 조정은 선생님께서 아버지를 위한 글과 시를 써주셨는데, 그걸 읽고 감사하면서도 굉장히 뭉클하였고, 오랜 기간 동안 아버지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마음을 느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아버지 살아계실 때 더 못해드린 게 점점 더 생각나서 후회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그 김포에 저희 세기마트 고선생님 작품을 관리하는 작업장이 있는데 거기서 거의 아버지 그 작품 정리와 기존에 진행했던 사업을 하면서 아버지의 예술 철학과 작품 세계를 더 알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많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저도 많이 느꼈던 건데, 에세이스트 그 100회 동안 그 저희 아버지의 작품을 믿고 표지로 사용해 주신 것이 아버지에게는 매우 자랑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게 너무 좋았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에세이스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 돕겠습니다. 제가 또 젊은 편이니까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제가 뭐 시켜주시면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저희 아버지 정거함 작가의 추모 특집을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상하신 선생님들 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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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신간 발표 소감 순서인데요. 백문현 선생님께서 40년 삶의 시작을 출간하셨는데 오늘 개인 사정으로 됐습니다. 예, 그럼 다음은 108호의 좋은 작품이 또 많이 있었는데요. 필진들의 후감 순서입니다. 순서는 편의상 목차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살아가기에 옥화재 선생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낄 자리가 아닌 것 같아갖고 지금 조금 송구스럽네요. 왜냐면은 전에 이게 하평회 할 때 제가 한 2번 가봤었거든요. 그때 가서 이제 조금, 그냥 세상 속에 사는 거, 그냥 묻어 사는 걸로 하다가 거기 갔다 와서, 글을 다시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생각만 하다가 이렇게 또 가장 그 현대적인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모임을 갖는다길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다가 또 잠깐 나가서 볼일 보느라고 늦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죄송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 김종환 선생님하고 조정은 선생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글을 한 편 내라 그러는데 그동안에 제가 책 한 권 묶어놓고는 이제 글 그만 쓰자 이런 마음으로 그냥 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조정은 선생님 자꾸 말씀하셔서 그럼 이제 평소 때 갖고 있던 생각을 갖고 쓰기는 썼는데 글 써놓고 나니까 너무 부끄럽고 그러네요.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도 이제 이런 자리에 글 쓰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 분위기가. 그리고 제 글 갖고는 얘기할 거는 별로 없고요. 왜냐하면 함께 살아간다는 게 사람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 그런데 저는 여기가 어딘가 양평에 와 있습니다. 한 20년 시골 생활하고 있는데 살다 보니까 사람뿐만 아니고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마음이 이게 사람만 사는 거 아닌데 어떤 때는 보면 사람이 너무 사람만 내세우는 것 같아서 그러다가 여기 와서 짐승도 만나고 하는데 제일
우리가 사람들이 대체로 혐오하는 게 뱀을 혐오하잖아요. 그런데 그 뱀마저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아주 소중한 하나의 대상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이 글을 썼습니다. 근데 써놓고 보니까 너무 부족하고 부끄럽고 그런데 여기 오시면 이번에 상 타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글쎄 앞으로 이제 글을 아주 놓지는 않겠지만은 이런 분위기를 보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함께 사는 것들을 향해서 내 마음을 적어내는 거는 그래도 가끔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 간의 이 일들을 더 아름답게 써야 되는데 전 이제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이 아름다움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전 딱 책 한 권 묶어놓고 글 그만 쓴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 책 쓴 후에 아마 처음 쓴 글이 되겠습니다. 이 글이.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이거를 뽑아주시고 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또 이제 정말 좋은 글 쓰시는 분들, 글을 사랑하시는 분들, 이분들 대하면서 여기서 떠나지는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뵙게 된 분들 참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못 오실 때 오신 거 아니고요. 언제든지 오셔도 돼요. 필진 아니셔도 저희 합평에는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예,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분홍신을 쓰신 이병용 선생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모임에 잘 못 가가지고, 참, 너무 멀리 지낸 것 같은데, 이렇게, 참석하게 돼서, 그것도 또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 사람이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 저도 하고요. 다음부터는 잘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홍신 작품은 사실 이제, 뭐랄까, 그냥 영화 보고, 그런 이제 글을 썼는데, 그 이제 분홍신이라는 자체가 이제 안데르센의 동화던가요? 빨간 구두? 그 영화 보면 그 안에서 그 빨간 구두 그 공연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뭔가 이렇게 빨간 구두를 신고 이렇게 꼼짝없이 열심히 춤만 춰야 되는 그런 거죠. 근데, 제가 글 쓰다 보면 사실 다른 거 할 게 좀 많고 좀 바쁘기도 한데 글 쓰다 보면 내가 이걸 지금 대체 뭐하러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들 할 때가 있는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해보고 이 글쓰기가 왜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그걸 이제 글로 이렇게 담았었고요. 어떻게 재밌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승마기구와 마라톤을 쓰신 김시연 선생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 산문 제가 이번에 타잡지로 내리게 돼가지고 SAT에 올라왔는데요.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유명한 잡지에 저를 또 글별로인데 올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평에 또 초대해 주셔가지고 얼떨결에 귀하신 분들 만나고 싶어서 사실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도 너무 아름다우시고 수장님도 너무 아름다우시고 여러분들 귀하신 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 글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게 영광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제가 한국 사문에 몸은 담고 있지만 여기에 하평에 좀 제가 와서 많이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출발은 있으되 종점은 없다 월평을 쓰신 조정은 선생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가 마이크가 올 줄은 미처 준비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 108호 월평을 쓰면서 제가 굉장히
피가 잘 안 돌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었어요. 꽤 오랜 시간. 근데 다시 심장이 뛰고 피가 도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김시연 선생님을 뵙고 싶었어요. 몇 년생이에요, 김시연 선생님이? 제가 62년생입니다. 62년생이에요? 그 21년에 등단하셨어요? 네네. 디지털 대학에. 네네. 저는 선생님을 사실 지난 행사에서 봤어요. 네. 그래서 82년생인 줄 알았어요. 너무 젊어 보이셔서. 아니. 그래서 이 새로운 세대들이 몰려온다는 뜨거운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저보다 2년 후에 태어났다는데 배반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요번 책을 보면서 우리가 탄생 기념호예요. 에세이스트 탄생 기념호. 그런 공교롭게 그런데 추모 특집이 2편이나 실렸어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그 동지이면서 우리의 스승이었던 고암 선생님을 보내고 그 어른을 추모했고 또 장은하 선생님을 추모했고, 저는 굉장히 만감이 교차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출발이지 않나 싶었고, 정말 매호 월평을 쓰면서 작가님들을 뵙고 싶었지만 이번처럼 간절한 건 또 아주 특별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좋은 글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김종환 발행인의 총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국 산문 행사를 갔는데 다른 건 안 변했어. 안 변했는데 원로석이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의지했던 선배님들이 거의 다 안 보여. 안 보이고 결국은 내 위로는 맥난자 선생님하고 아마 최원영 선생이 나보다 한 2살 많을 거예요. 그 몇 사람들이 보여갖고, 이제 우리가 이러다 원로 되는 거 아니냐? 아직 임원영 선생님하고 김우중 교수님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제가 그 자리에서 느꼈던 건 뭔가니, 이제 이 코로나 3년으로 우리가 모임이 없었다는 건 정말 크게 문제를 만들었더라고요. 사실은 어디나 지금 문학적 담론이 거의 사라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학적 담론이 사라졌다는 것은 사실은 문학적 담론이 사라지고 나면은 좋은 작품들이 나올 리가 없어요. 글이란 것은 아무리 어쩐다 해도 정신이 살아있지 않는 이상은 글은 안 써져. 그러니까 글은 그러니까 정신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면 글은 바로 쇠퇴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학적 담론을 살리는 것. 근데 에세이스트도 마찬가지죠. 에세이스트도 지금 문학적 담론을 아주 활발하게 지금 살려야 될 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제가 이제 사람을 만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일주일에 이제 2번 서울 사무실에 갈 건데, 거기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불러내서, 안 나오면 와서 밥 좀 사주라고 하면 안 나올 수 없겠지 뭐. 그래서 거기서 문학적 담론들을 이제 우선 나부터 시작을 해서, 자, 그러다 보면 그게 곧 이렇게 크게 이렇게 전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필계 전체가 크게 현재 침체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에세이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선생님들을 이렇게 문학에서 수필계에서 이제 중견 작가들도 부르고 쭉 하면서 새로운 그 운동군들을 이제 만들겠다라는 게 만들어야 되구나라고 생각한 게 이번 제가 느낀 거였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에세이스트 선생님들 한번 우리 적극적으로 이렇게 만나기로 하고요. 우리 정준영 선생을 여기서 이렇게 만나서 너무 고마웠어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예. 준영 씨가 글 써서 등단해요. 네. 우리 준영 씨 등단 기다릴게요. 그래서 구암 선생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준영 씨가 참여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함께 가기로 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옥화재 선생님 본 것도 참 반가웠습니다. 제가 이 수업을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이 왔다가 가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왔다가 가도 있지 오면은 가는 것이니까 하고 별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옥화재 선생이 수업을 하다가 빠졌을 때 진짜 저한테 크게 서운했어. 마치 옥화재 선생이 뭐 우리한테 마치 제가 옥화재 선생님하고 문학적 수업을 하면서 저분은 우리하고 코드가 잘 맞네 라는 생각. 그리고 또 제가 보면 저는 저분은 나하고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이네 라는 것을 제가 좀 귀신같이 잘 알아요. 그랬을 때 옥화재 선생은 소설이야 어디든 저분은 에세이스트다라고 생각했던 분이었는데 그런데 그러고 나면 가시더라고. 순간 이렇게 해서 또 가기도 하구나 라고 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고 이번에 이제 수상하신 분들 중에서 특히나 다 반갑고 다 그렇지만은 우리 고성희 선생님하고 임종환 선생님이 올해의 작품상을 받는 게 정말 내가 받는 것보다 더 기뻤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고성희 선생님과 우리 베스트 10 되기가 사실 참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연대가 낮아야 돼. 연대가. 그런데 우리 고성희 선생님이 충분히 지금 되실 때가 됐는데 그러면서 항상 서운했는데 그런다고 내 마음대로 상을 줘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게 연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이란 기회가 됐을 때 받아야 돼. 괜히 그 양보에 쌓고 그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게 상이더라고요. 뭐 내가 올해 안 받으면 다음에도 나야 받겠지. 그런데 그 다음이란 기약을 못 하겠더라고. 아주 강적들이 나타나는 게 다음이어서 그리고 새로운 시인들이 계속 나오고 영장 있는 시인들이 계속 배출되다 보니까 저는 확실히 아는 게 있어요. 에세이스트 작가들이 그 누구보다도 글을 잘 써요. 그 누구보다도. 그리고 또 제가 아주 고약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잘 쓰고 뭐 든다고 어쩌고 말해도 내가 와서 글 잘 쓴 사람 아니면 인정이 하는데 속으로는 있지.
별로 인정을 안 해. 내가 봐서 저 사람이 진짜다 하는 사람들은 또 극진히 대우를 또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작가들끼리 만나서 서로가 이야기를 하고 서로 문학적 담론을 이렇게 나누면 그리고 저는 우리가 지금 문학으로 해야 할 일이 저한테는 확실하게 보여요. 지금 어쩌면은 제가 그것을 한때는 뭔가네 내가 문학으로 내가 수필해서 할 짓은 뭐 이 정도면 다 하지 않았어? 뭐 어쩌고 하는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자 그럴 때는 사실은 뭔가네 실망감도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사람에 대한 실망감들이 그랬을 때 아이고 이제 그런 것도 갖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제가 아주 내가 가야 할 일이 지금 확실히 보입니다. 그래서 바빠 죽겠어. 그 일을 제가 앞으로 활동할 기간이 한 10년이 된대. 알바는 활동할 기간이 10년이 된데 10년 동안에 최소한 저것을 우리가 연다면 어쩌면 문학의 새 장도 열 수 있다라는 생각. 저에게 수필은 그냥 누가 하는 문학 나도 해는 아니에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문학한다고 했고 또 한때 이렇게 문학에 완전히 미쳐서 할 때도 있었고 그러다가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수필 동네에 돌아갔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본격적인 내 문학을 하겠지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다른 장르가 시나 소설이라는 장르가 이미 다 종언을 스스로 고하는 시대에 새로움은 수필일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수필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모든 문해사가들이 뭔 말을 하는 거니 21세기에 주도적 장르는 에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때 저도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뭔가네 지금 수필을 쓰는 꼬라지를 보면 무슨 미래 장르는 지금 다른 장르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식의 그 어떤 실망감도 많이 가졌고 뭐 다른 사람한테 실망했다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내한테 실망했다는 이야기니까 너무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한번 죽었어요. 한번 죽고 살아났는데 내가 살아난 게 마치 내가 할 일이 있어서 그것을 못하고 죽을 뻔해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생각을 해서 수술을 한 다음에 최소 100일은 있어야 움직인대. 근데 있죠. 한 달도 못 돼갖고 서울로 올라와갖고 뭐 일을 한다고. 혼자 속으로는 엄청 바빴지. 속으로는. 그러고 나서 진짜 그러고 나서 그 남은 세월은 사실 아주 힘들었어요. 아이고 그때 죽을 기회가 있을 때 그냥 꼬박 죽어버리면 오직 좋았어. 뭔 일을 할 것이 있다고 살아갔고 아이고 하면서 후회도 엄청 했는데 그런데 다시 맘먹고 보면 그게 후회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왕 살아났으니 그러고 할 일이 보이니 해야죠. 저는 새로움이란 어쩌면 그 당대에 가장 천대받는 곳으로부터 새로움이 나와. 모든 새로움은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천대받는 곳에서 그 흐름의 최첨단에 있었을 때 나와요. 그게. 다시 말하면 문학판에서 수필이 가장 천대받는 곳일 거예요.
하지만 문학 정신만큼은 지금 21세기가 추구하고 있는 문학 정신만큼은 다 갖춰져 있는, 그러면서도 아쉬워하고 뭔가를 찾아서 나서는 그런 사람으로부터 새로움은 나오겠죠. 어떤 천재가 그냥 하나를 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연대했을 때, 그들이 손을 잡고 서로 믿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자극을 주고 그랬을 때 새로움은 나타나는 거죠, 이게. 근데 저는 그것이 수필이고 그것이 에세이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믿는 건 에세이스트라는 요 모임이 사실 뭐 모임이 아주 쬐만한 모임이고, 뭘 많이 갖춘 것도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가난할 수가, 이보다 더 가난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모이는 사람은 몇 면을 보면 요게 가난한 데가 아니오, 이게. 그리고 모이는 사람은 몇 면이 뭔거니 그냥 현실 수구적인 사람들, 현실 추수적인 사람들이 아니야. 그냥 적당히 뭐 보고 이렇게 따라가고 뭐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 사람들의 성질이 뭔가 그런 것이 그냥 따라가기에는 뭐가 성격상으로 뭔가 옹이들이 있어. 그 옹이들이 뭔가를 들어 엎어볼 옹이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요. 어떻게 저런 분들이 우리한테 오지? 저런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정준영 선생 왔지만은 우리하고 고아무 관계. 사실은 우리 고암 선생만큼 별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누가 봐도 천재지. 하지만은 참 별난 천재죠, 이게. 근데 에세이스트에 모인 사람들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들일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합쳐서 함께 가는 것. 혼자 독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합쳐서 서로 자극을 주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SST에서 한때 활동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다시 싹 불러 모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인연이 됐던 사람들도 다시 한번 초대하고, 그래서 우리 함께 아주 화목한 집단을, 우리 배영숙 회장님을 중심으로 아주 화목한 집단을 만들자고요. 자, 선생님 이렇게 깊은 밤에 이렇게 모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108호 화평회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마칠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김옥분 주관님 오셨는데, 김옥분 주관님 잠깐 말씀 들어볼까요? 창간 행사 진행을 애쓰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108호 편집하고 또 만드신다고 애쓰셨는데, 네. 반갑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퇴근을 늦게 하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공복 상태라서 배가 너무 고파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밥을 못 먹었어요. 참여하느라고. 배고 편집하느라고 편집을 시작을 했는데 별로 이렇게 빨리빨리 진도가 안 나가네요. 그거 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늦어졌어요. 늦어서 또 애매해서 오다 보니까 또 회사에서 집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기 참여하느라고 막 시간을 일부러 8시 참여하려고 막 빨리 왔는데 어쩌다 보니까 늦어져서 지금 들어서 말자 막 들어왔는데 많이 진행이 돼 있네요. 그래서 저야 열심히 책을 잘 만들어야 되겠죠. 이거를 이제 100권은 좀 빠른 시간 내에 출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데, 좀 들어간 지 한 나흘 때 되었는데, 아직 편집을 못 끝냈습니다.
편집만 끝내면 이제 바로 이제 디자인 들어가면 아마 5월 초에는 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